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특별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김학송 후보자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님, 오늘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던 잊혀진 인물로 잊히고 싶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잊혀져서 조용히 그냥 살고 싶다고 했는데 끊임없는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연일 등장해요. 예, 연일.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며 예.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은 처음 봤다. 예. 이런 말까지 했는데 오늘 요 주제 좀 한 말씀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겠죠? 네. 우리 저 삶은 소대가리신데 다음이요. 우리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 전 누가 누구한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또 윤 정부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 네. 도대체 이게 뭐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전직 대통령이 후보를 위해서 선거 운동하는 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재인의 행동은요. 네. 지원 유세를 넘었어요. 원색적으로 비난을 해요. 맞습니다. 선을 예. 넘었단 말이죠. 예? 아니 각종 실정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당사자가 저런 말은 할 말은 아닌데 맞습니다. 정말 뻔뻔 싫어해요. 다음이요. 자, 저 집값 폭등으로 서민을 울렸죠. 중요한 의대 증원과 연금 개혁은 손도 못 댔어요. 맞습니다. 예. 힘든 건 안 했어요. 근데 무능과 독선으로 자신의 실정으로 정권을 고스란히 떠안아 고군분투하는 후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단 말이죠. 자신이 무능하고 자신의 독선 때문에 수많은 실정이 있었는데 그걸 고스란히 이제 윤 대통령에 넘겼는데 네. 예? 그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뭐 무능무지 뭐 무도하다. 다음이요. 우리 할 게 많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맞습니다. 과거를 예. 회상하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래요. 자, 우리 문재인이가 뭐 했습니까? 27차례 부동산 정책을 버리지 않은 오기가 있어요. 예. 또 이념의 볼모가 돼서 원전 폐지를 한 무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통계와 수치를 조작해가지고 지옥을 천국이라고 속였어요. 무모하죠. 맞습니다.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 요구하니까 무례하다고. 예? 아, 자기가 왕이에요? 아직 무례하다. 대통령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무도하다 말이죠. 다음이요. 또 각종 퍼주기로 국가 부채 400조 늘었고 소득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벼랑에 몰렸죠. 그래서 5년 만에 정권 교체 당했어요. 이게 87년 헌법 이후로 보통 집권을 하면 10년씩은 갔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 인간은 5년 만에 잘렸잖아요. 그만큼 국민의 분노가 그럼요. 대변된 증거입니다. 민주당이 그 당시 180석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했잖아요. 네. 물론 광화문 애국 세력이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예. 저 사람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저런 꼴을 당했냐 말이죠. 맞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또 조용히 살진 않고 책방 열고 다큐 영화 찍었어요. 참. 근데 또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물어서 허망하대. 야, 저거 참 그걸 저렇게 어떻게 뻔뻔히로 말을 하는지. 또 자기가 재임 때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후쿠시마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또 예. 적반하장도 저런 적반하장이 없는 거예요. 네네. 다음이요. 자, 우리가 국방위에서 한일 간 다 망쳤죠. 한미 간 망쳤지 않습니까? 예. 한중은 회복한다고 해놓고서 8번 혼밥 먹었어요. 맞습니다. 북한에 아부하다가 소대가리 얘기 듣고 또 북한은 개성공단을 폭파했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서해 공무원을 죽게 해놓고서는 뭐 월북이라고 거짓말하고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했잖아요. 네. 아주 하나가 참 새롭습니다. 목사님, 그죠? 다음이요. 그 5년간 책임진 국정이 남긴 후유증이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는데 책임을 못 느끼고 있단 말이죠. 정말 이건 북한이 잘 졌어요. 삶은 소대가리. 예? 예, 맞습니다. 정말 그 북한이 용어는 잘 선택했는데 무지, 무능, 무도한 실패한 정부는 누굽니까? 당신이야, 문재인. 예? 저 입 좀 다물고 자성하면서 살아요. 아시겠지? 자, 우리 다 아시니까. 참. 그럼 이제 다음 거 하시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오늘 할 게 많아요, 그렇죠? 예. 두 번째가 번째 뭐 주제가 있죠? 있습니다. 네. 요 다음
네, 맞습니다. 박은정 거짓말보다 예. 김준영 먼저 합시다. 아, 예. 예. 세 번째. 세 번째 거. 네. 요건 그 내용이고 다음 PPT. 아예 다음 주제 PPT. 세 번째. 예, 예. 요거. 김준혁의 막말. 예. 예. 아, 요즘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어요. 실제 이번에 자유통일당에서도 오늘 그 이화여대 이대 네. 그 동문들이 모여서 네. 이 김준혁 규탄하는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했어요. 예, 거기 지금 가서 네. 현장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저 노아라에서 하고 있죠.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유통일당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시면 지금 생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그 보셔도 좋을 것 막말을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네. 저 친구가 중앙대학을 나오고 네. 중앙대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음. 그리고 현재는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예요. 네. 하여튼 저 한신은 보니까 꼭 평화를 좋아해. 네. 예? 저 좌파들이라. 예, 예, 예? 맞습니다. 난 평화교양대학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거기 현재 교수입니다. 다음이요. 자, 우리 보시면 문제가 된 게 이거죠. 김한란 이대 총장님이 참, 예. 이거 미 군정기에 미군 장교에게 이화여대 학생을 성상납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참 속 터지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저 인간이 저만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최태민 목사 아시잖아요. 예, 예.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섹스 파트너였대. 아, 아니 그 교수 아닌가요? 지금 저 김준혁? 야, 김준혁이 현재 교수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요. 예. 박 권사는 대학 예. 교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왜 시원찮은 교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와, 참. 근데 세 번째 보세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정신대 네. 종군 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생과 예. 성관계를 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박 대통령이 예전에 예. 초등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이렇게. 아니 아무런 근거 없이. 이거 완전 허위 사실에 대한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 네. 거기 그쪽에서도 이제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 뭐저 김한란 박사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예, 맞습니다. 다음이요. 또 이 인간이 2017년 김용민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예. 미국의 6.25 참전을 고마워하면 친미 사대주의자래. 아니 저는 이게 정상적인 교수라고 보기가 어려운 발언들이네요. 아니 정신 예. 나간 인간이에요. 저게 무슨 교수예요 도대체. 예. 예? 아니 6.25 때 미군이 4만 명이 와서 희생을 당했는데 그러니까요. 목숨을 네. 잃었는데. 그걸 고마워 이제 너무나건 우리가 대한민국이 영원히 네. 감사해야 될 대목인데 고마워하면 친미 사대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다시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근데 사조나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수로서 기본 자질이 없는 사람인데 참 그러면서도 3년 전에 책을 하나 냈는데 예. 이재명이가 정저인구 같다. 그래가지고 아주 멋진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또 역시 어김없이 이재명이가 공천장을 줬어요. 아니, 저 당은 확실하네요. 확실해 분명해 하여튼 뭐 예. 예. 공천 받으신 분들이 확실하네요. 예. 예. 그러니까 상식이 사라진 정치판이지만 해도 야, 너무하다 말이죠. 예. 저런 것을 우리가 사당이라고 합니다. 사당. 예. 정말. 이재명만을 위한 정당이야. 그 대장동 변호사들도 다 지금 공천 받았다고 다 받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받은 김용희 이제 한 사람 정진상이 예. 지지하는 변호사 예, 예. 다 공천을 줄 수밖에 없죠. 그거 안 주면은 삐져가지고 문제가 또 되니까요. 비용도 예. 많이 나가니까 예, 예. 공천해주는 조건으로 아마 변호사 비용도 많이 삭감 받았을 거예요. 참 해도 너무한 거죠, 그렇죠?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예, 예. 다음이요. 근데 저 글이 이제 이 나온 이것이 네. 이마라고 하는 성공회대 교수, 똑같은 성공회대 교수인데 2004년에 저런 논문을 썼어요. 한국 전쟁과 여성성의 동원이다. 거기에 이제 그걸 보고했다 그러는데 네. 거기에 나온 논문을 보면요. 낭랑 클럽이 성접대를 했다고 서술하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 문장을 보면 공개적으로 운영한 각종 파티가 직접적인 성의 제국은 아닐지라도 점점점 이 문장을 보면 네. 성상납을 했다는 바는 거기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저 문장을 가지고 성상납을 주워내고 실현에 옮겼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펄펄 뜰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낭랑 클럽이 뭐냐? 다음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미 군정 당시에 네. 모윤숙 여사와 김환란 총장이 이거 주도를 했어요. 그 세 줄을 보시면 영어를 할 줄 아는 고학력 여성이 회원으로서 활동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한국 문화를 알리고 각종의 로비 활동도 하고 정보 업무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미 군종의 고위직이라든지 네. 또는 우리가 유엔 감시단이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영어가 되니까 우리가 저 45년, 46년, 47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누가 알아요? 맞습니다. 예.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 활동을 보고서 작성한 미국의 CIC에 정보 보고서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 김환란 총장이 이 대상을 성접대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엄격한 성문화에 비춰봐도 가당치 않죠. 맞습니다. 70년 전, 80년 전에 대한민국의 문화가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랬는데 저렇게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고 또 자기가 제시한 자료를 보더라도 네. 정확하게 인용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모렴치하고 그냥 교수도 아닌데 그러죠? 예, 다음이요. 근데 저 최종고 교수란 분이 이제 그 반론을 얘기를 했는데 네. 최종고 교수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네.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냈고 저한테도 선생님입니다. 아, 예. 예,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네네. 가르침을 이제 받은 최종고 교수님이 이 문제를 밝혔어요. 예. 이 낭랑클럽이 뭐냐? 영어 소통이 가능한 고학력 여성이 민간 외교 목적의 사교 클럽이었단 말이죠. 이게 뭔가면 대한민국 여성들이 민간 외교 분야의 전선에 예. 적극 나선 거예요. 참. 그 영어를 할 수 있고 고학력자들이 우리나라에 파견된 유엔의 뭐 각종의 감시단원이라든지 위원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사실상 굉장히 유익한 활동을 여성분들이 그럼요. 하신 건데 국익을 위해서. 그래서 저 그 최종구 교수님 말씀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었다고 이제 평가를 해주고 계시고 참. 따라서 저런 얘기는 악의적 낭설이다. 이렇게 최종구 교수님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법사학이나 이런 데 아주 최고 전문가시고요. 네. 제가 또 학교에서 배웠고 아주 점잖은 분이십니다. 예. 그분이 반론을 하고 나섰어요. 이야. 악의적 낭설이다. 어떻게 저런 발언을 이제 일삼는 사람을 공천을 주고 또 이번에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 이재명한테 정조 대왕하고 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해준 거예요. 예. 이야, 참. 그래서 지금 저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 아마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끝까지 가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떨어뜨리자 이거지. 맞습니다. 예. 저런 사람이 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되면 안 되겠죠. 맞습니다. 예. 예. 저는 끝까지 그 자르지 말고 내버려 두는데 완주를 하도록. 반드시 우리가 저희가 그 상대방의 이수정 교수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런 이 민낯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민낯이기 때문에 저 한 건이 아니라 다른 우리 후보나 네. 전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다음 없죠? 야, 아 여기 보시 또 있어요 이게 네네. 뭔가면 그래서 민주당에서 선대위가 사과를 권면했어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좀 지독하니까. 예, 예. 그래서 김준영이가 그 동물에게 사과를 했는데 네. 이게 끝나지 않은 것이 그 다음 날 다시 조상호 저 인간 낭랑클럽이 실제 매춘에 이용됐다고 발언을 또 해요. 근데 저 인간 발언 기억하시잖아. 천안함 발언을 유명하잖아요. 예, 예. 천안함 때 천안함 함장이 부하를 수장시켰다. 예. 해가지고 참. 뭐 난리를 쳐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 저 친구는 말을 해도 예. 이게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후보가 되지 않았지만은 하여튼 저러는 바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낙마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끝까지 가주면 좋겠고 그러나 반드시 국민 여러분 심판을 해 주셔서 예. 이수정 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잘못된 발언을 갖다가 네네. 국민들이 바로 잡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보니까 뭐 경기도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민주당이 지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지율을 보면
이수정 후보를 앞서고 있거든요. 앞서고 있어요. 저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머리가 어지러질 정도로 나라가 지금 이게 바로 갑니까? 참,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예. 참. 보면 뭐 저 접전이라고 하는데도 꼭 2%는 민주당이 앞서요. 맞습니다. 예, 대부분 지금 민주당이 앞서고 네, 있어서.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우리 저 애국 시민 여러분들 정말로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누가 나라를 지키는 후보일 것이냐, 누가 대통령을 지키고 누가 대한민국 지킬 것이냐, 여러분 귀중한 한 표 바르게 행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마지막이요. 네. 네. 요건 이제 여러 4명이 등장하는데 네. 제일 먼저 이 박은정의 거짓말을 좀 보겠습니다. 네. 저건 이제 우리가 조국 혁신당의 맞습니다. 비례 1번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이 사람이 남편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변호사예요. 하는 말이 남편이 자기 때문에 윤 정부에서 좌천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결국 옷을 벗었다 그러는데 저 말이 맞냐 보자 말이죠. 이 이종근이는요. 문재인 때 벼락 출세를 했습니다. 왜냐면 지방 검사만 13년을 했어요. 그건 무능의 상징이거든요. 예. 보통 2년 하고 서울 왔다가 다시 지방 내려가는데 네. 지방 검사만 13년을 했는데 문재인 때 네. 또 아부를 해가지고 벼락 출세한 사람이에요. 인천지검에도 갔다가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 즉 서울과 경기, 인천에 다녔단 말이죠. 예. 13년간 지방에 있던 사람이 저렇게 올라오게 된 것이에요. 다음이요.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그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네. 1년에 41억이 늘어난 거예요. 자, 이게 뭐 어마어마한 돈인데, 예. 참 부끄럽죠. 이게 예.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니, 나이 든 사람 상상 못 하죠. 예. 대한민국 국민은 상상이 어려운데, 맞습니다. 예. 다만 저 박은정이 하는 얘기를 보면 160건을 수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수임입니다, 이거는요. 네. 이야. 이렇게 사건이 몰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검사장쯤 된 사람은 한 건당 5천에서 1억이 돼야 되는데, 그럼 160억은 돼야 되는데, 4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관 예우가 아니라고 그래요. 네. 아직 우리 그냥 염장을 질러. 예. 근데 여기 대해서 이 조국이가 전관 예우가 아니라고 또 떠들어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관 예우라고 하는 것은 수임 계약서를 안 쓰고 전화 변론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게 전관 예우라 그러는데 조국 너 말 똑바로 해 이 사람아. 어? 전관 예우의 뜻을 본인이 알면서 지금 예컨대 수임 계약서를 안 쓰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씁니다. 예, 예. 다 쓰면서 전관 예우라고 하는 것은 직전에 관직에 있었던 맞습니다. 그 예. 일에 종사하면서 네네. 예?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 그게 전관 예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디 있었느냐?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다단계 전문 검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형사부장이니까요. 네. 전국에 있는 다단계 사건에 대해서는 이 형사부장의 통솔을 받아요. 제일 잘 알겠네요. 제일 잘 알죠. 예. 그러니까 이 다단계 사기꾼들이 네. 이 이종근이를 갖다 변호사로 선임한 거예요. 제일 잘하니까. 다 보는 눈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단계 사기꾼들이요. 1조 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조 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네네. 아 이거는 이종근이가 다단계 전문 검사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자. 네네. 그래서 맡긴 거예요. 와. 그럼 22억을 수임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2억은 착수금입니다. 참. 그러면 성공 보수는 얼마인지 예. 모르죠. 예, 어마어마하겠네요. 왜냐면 성공 보수는. 1조 원대니까 예. 1조 원대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100억대만 돼도 로펌에서 이 예. 엄청난 사건이라서 네. 막 달렸는데 1조 원대면 이게 뭐 어우 가능. 그러니까 저 착수금만 22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단계 사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저 형사 부장까지 지내고 내려왔으면 그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눈물을 더 흘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변명하는 박은정이 여러분 예컨대
또 그걸 옹호하는 조국 네. 이런 정당을 여러분 지지하면 되시겠습니까? 전 지금도 가슴을 치는 게요. 조국의 그 뭐 혁신당이라고 하는 당에 대해서 국민의힘만큼이나 지지세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제가 정말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반대편에 서 있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음이요. 또 이 박은정 검사는 어떤 일을 했느냐? 1년 8개월 동안 근무를 안 했어요. 뭐 병가를 내고 또 질병 휴가를 내고 텅텅 내가지고 1년 8개월 동안 일을 안 했는데 그 급여를 받은 게 1억입니다. 1억. 그 일 안 하고 1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질병 휴가를 신청했는데 그걸 허가해 주지 않으니까 소송까지 했습니다. 이 박은정이가. 소송 내고 최근에 취하를 했어요. 네. 야,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너무 뻔뻔스럽고 맞습니다. 예. 공무원에게 보장되는 신분 보장을 저렇게 악용할 수가 없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 우리가 이번에 투표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투표로 심판을 합니다. 맞습니다. 조국 혁신당 이렇게 지지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좀 국민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투표 한번 해보시자 이 뜻이에요. 다음이요. 자, 요새도 문제는 민주당의 양문석 사기 네. 불법 대출 아닙니까? 맞습니다. 딸을 갖다가 사업자 등록한다고 11억을 받아가지고 네. 대구 수성구 새마을에 가서 돈을 융자받았어요. 저는 이게 사실상 언론에서는 거의 뭐 불법이라고 거의 뭐 아니, 그러니까 판단 저거는요. 내린 것 같던데요. 자체는 불법인데 예.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뭔가면 예. 아니 서울의 잠실 아파트에 그걸 사면서 네. 왜 대구에 가가지고 새마을군구에서 돈을 받았냔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예. 서울의 새마을군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의심을 가져야 합리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공범자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이요. 누가 되냐? 저 김부겸이가 현재 공동위원장이거든요. 예. 이 사람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예. 강합니다. 왜냐? 지금 새마을군구 중앙에 전무이사로 재임 중인 사람이 A씨인데 네. 이 사람이 김부겸이의 새희망 포럼에서 활동했던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에요. 요 사람이. 네. 그랬는데 가네요. 예. 요 사람이요. 이 김부겸이가 행안부 장관이던 2018년 때 네. 행안부 추천으로 A씨가 현재 자리에 임명됐어요. 그 새마을 중앙의 전무이사가 된 거는 네네. 누구 때문에 됐냐? 김부겸 때문에 된 거예요. 네. 김부겸이 근데 지금 대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다 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문석이가 서울에 많은 새마을 군구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 거기서 안 받고 대구까지 갔다. 네. 누군가가 조력자가 있었고 공범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거기에 전무이사로 재임 중인 A 씨가 적극 도와줬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네. 저도 저걸 딱 읽어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장은 이 대출이 편법 대출이라고 볼 수가 없고 명백하게 불법 대출이다라고 정의를 내렸고 예. 그다음에 새마을 중앙위도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11억 회수를 결정했어요. 네. 왜냐면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주택 자금으로 썼기 때문에 이건 불법 대출이 맞는 거죠. 용도가 예. 그렇습니다. 거짓말로 한 거니까요. 사기 대출이에요. 사기 대출. 맞습니다. 그렇죠? 다음이요. 근데 이 인간이 뭔가 하면 팔아서 갚겠다.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한다. 그 좀 기억나는 사람 있죠? 조국 운동학원 아직도 사회 환원 안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걸리니까 팔아서 돈 갚고 남으면 사회 환원 한다 그랬는데 예. 제가 썼죠.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차 팔면 용서가 됩니까? 맞습니다. 참. 음주운전한 다음에 음주운전한 차를 팔면 용서가 되는 것이냐 이 뜻이에요. 음주운전 처벌 받으면 되죠. 예. 그러니까 당신도 저는 후보 사퇴하라고 그랬지만 네. 사퇴하지 말고 계속 있고 완주를 하고. 여기에 그 대응되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네. 승리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보란 듯이 응징을 하고 우리가 승리를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도 저 인간이 더 지지가 많아요. 와, 참. 저런 사람도 계속 민주당이
응원을 하면요 정말 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 이 정서가 있는 것이고 건전한 상식이 있는데 우리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정말 저런 두 사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음이요. 이게 민주당에서 이제 공명훈 씨가 또 문제인데 공명훈이 예. 저 사람이 이제 현대자동차 부사장 시절 때 예. 성수동 땅을 샀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2017년 6월에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로부터 넉 달 지난 다음에 현대차 그룹이 서울시와 공동으로 성수동에 대형 부동산 호재가 되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연히 또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건 부사장 시절이 있으니까 그 내부 정보를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땅을 사고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그룹이 네. 서울시와 공동으로 부동산 호재가 되는 발표를 했으니까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천정부지로 치솟았겠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부시장질이 한 거예요. 다음이요. 근데 이제 아니요. 그 앞에 다음. 그래놓고 21년 4월 달에 그 땅을 아들에게 줍니다. 증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7년에 그 땅을 산 다음에 네. 땅값을 올렸죠. 네. 그랬는데 이걸 21년 4월에 아들에게 주는데 이게 뭔가 하면 성수동 땅과 건물이 토지거래 구역으로 지정되기 바로 전날이에요. 바로 전날 맞습니다. 하루 전날 군 복무 중인 24살인가 22살 난 아들에게 증여. 저걸 증여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17년에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땅값을 오르게 했죠. 네. 21년에 그 아들한테 주는데 그럼 왜 토지거래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날 줬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맞습니다. 다음이요. 왜냐면 그 다음 날부터는요. 성수동에서는 실거주하지 않을 집을 증여받는 행위가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네. 실거주 안 할 거네 군대에 있으니까. 예,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실거주 안 할 거니까 증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네네. 전날은 뭔가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네네. 증여가 가능했단 말이죠. 참 이번에도 또 우연히 또 그런 일이 일어났네요. 그 당시 아들은 이제 군복무 중이니까 이야, 이 사람은 정확히 알고서 예.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가 가능하도록 해서 네. 바로 전날 증여를 했고 예. 그럼 하루가 지나면 증여를 못 하니까 그래서 20대 자기 아들한테 30억 상당하는 이 건물을 저런 방법으로 증여했습니다. 자기 그 현대자동차 부사장실에 내부 거래를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사고서 땅값을 올리고 건물값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 토지거래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실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증여를 못하니까 네. 바로 전날 증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세인가 이 아들이 30억짜리 이제 집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인데 예. 뭐 그러면서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우기는데 저 사람도요. 지금 누구하고 이제 1, 2등 다투는가 하면 이준석하고 다투요. 맞습니다. 예. 이준석이랑 국민의힘의 황정민. 네, 근데 이 국민의힘은 뭐 아주 떨어진 것 같고.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3등입니다. 예. 이준석도 뭐 턱없이 맞습니다. 떨어졌는데 예. 참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게 진짜 답답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 이 사람 그만두면 이준석이 될 테니까. 예? 참. 이래도 문제, 여기 저래도 문제인 지역입니다. 여기. 참, 이 사람은 이제 민주당이죠. 예, 민주당. 맞습니다. 그죠? 예. 참, 참담해요. 저렇게 부도덕한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뽑을 수 있겠는가. 예.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다음이요. 이제 김준영의 파렴치인데, 김준영이가 제가 예전에는요, 저 사람이 이 한동대 교수예요. 아, 예. 좀 그래서 전 뭐 네네, 기독교인가부터 맞습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말하는 게 들어보는 게 좀 잠깐만 이상하게 삐딱선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을 가졌었는데 보니까 역시 그 나중에 보니까 국립외교원장을 이제 문재인 때 했지 않습니까? 예. 저 사람은 한미동맹을 또 폄하하고 미군 철수를 외치고 미군은 점령대로 떠들어요. 그러면서 세자녀는 다 지금 미국 삽니다. 세자녀는 다 미국 살아요.
아들 하나 딸 둘인데 그러면서 왜 자꾸 그 한미동맹 미군 철수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보내지 왜 자기 자녀들을 러시아나 중국 보내지 좀 미국이 저게 싫다고 하면서 맞습니다. 저기 가서 다 하는데 이 왜 파렴치하냐? 그게 문제가 되니까 딸 둘은 이제 뭐 이미 미국에서 산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네. 국적을 포기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다시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한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참. 원래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네. 국적을 회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군대를 가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 인간도 조국 그 혁신당에 네. 6번인가 돼요. 6번. 그러니까 저 인간도 되는 거예요. 예, 거의 뭐 네. 저렇게 살면서 저 국회의원 하겠다 그러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다음 없죠? 다음? 맞습니다. 네. 근데 참 이 말씀해주신 저런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이 다 지금 1위로 지금 올라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러니 예컨대 민주당에서 불법 대출 받은 사람, 네. 그다음에 우리 김주정 막말한 사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지만 예. 지금 이 현대 자동차 네. 부사장을 구경은? 지낸 그 사람은 예. 떨어뜨릴 방법도 없어요. 오늘 보니까요. 전과 11범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후보자 중에. 그리고 전과 3범 이상인 후보자가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 명이에요. 예. 네.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힘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야 될 이 의원으로 나온 분들이 예. 법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깝다. 국민을 대표로 해서 나가서 진짜로 입법 활동을 해야 될 국회의원들의 우리 국민들 대표하는 그 수준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도 국회의원 수준이 엉망인데 네.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엉망이기 때문에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네네. 그 이건희 삼성 그 회장님께서 예. 우리나라에는 경제는 인류고 행정은 뭐 2류고 3류고 그랬는데 정치가 4류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한테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그 말씀하신 지가 지금 30년 더 됐어요.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은 예. 4류 5류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전가훈 목사님하고 정청래 의원이 그 한강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해야 되겠냐? 정청래를 먼저 끊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를 하도 물이 더러워지니까 그 정도로 지금 나라 꼴이 엉망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번에 오늘 지지율 보니까요. 네. 6%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좀 네.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한국여론평판연구소 고성국 TV에서 의뢰를 해서 네. 나온 데이터 값인데요. 근데 이게 진짜 매일 할 때마다 저희가 처음에 2.몇 프로로 시작을 해서 3.7%, 4.2%, 4.7%, 5.3%, 5.4% 그다음에 5%도 있었죠. 5%. 5%도 있었습니다. 5%, 그다음에 5.3%. 3%, 그다음에 그다음에 6%. 6%까지 올라왔어요. 예. 계속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장관님?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동안에 25년간 광화문 아스팔트에서 눈물 흘렸던 애국 시민들의 예. 그 충정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 자유통일당은 늘 원칙 그대로 행동을 해왔습니다. 5.18도 그렇고 4.3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언제나 바르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뭔가 겉멋이 들어서 중도 좌파의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만원 씨가 네. 자유통일당 지지 선언을 하셨어요. 문장이 나왔습니다. 지만원 박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옥중에 계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옥중에서 봤습니다. 지금 선언을 봤는데 예. 핵심은 이겁니다. 예. 대한민국의 5.18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없는데 예. 5.18 문제를 정확하게 밝힐 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지 선언을
공개적으로 했고 내가 네네. 그 문장을 봤습니다. 예, 제 예.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죠. 제가 1호 공약이 그거 아닙니까? 네. 자유통일당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법 8조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 네. 우리는 폐지하겠다. 우리가 아주 분명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렇게 6%가 나온 이유도 제가 볼 때는 뭐 7, 8, 9, 10까지 저는 간다고 확신하는데 바로 그것은 25년 동안 원칙만 가지고 맞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고 일관되게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제 결실을 맺는 것이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예. 차별금지법, 동성애 허용법을 갖다가 목숨 걸고 저지할 정당이 누구냐? 자유통일당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엿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타의 당들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뢰가 떨어진다.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전 목사님이 제가 요새 참 우리 전 목사님 요새 며칠 못 뵀는데요. 아, 예. 참 존경스러운 게요. 예. 이 수많은 애국 세력들을 끌고 오셨다는 자체가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연세 중앙교회 앞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예, 예. 왜냐면 그 교회가 크기 때문에 했는데 네. 대부분 교인들이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차 앞에서 인사를 했는데 네네. 제가 솔직해서 야 이거 이렇게 저는 살면서 네. 이렇게 뭐 인사 많이 한 적도 없고 저는 명함도 처음에는 네네.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예, 예. 뭐 명함을 돌려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것도 광화문 애국 세력 앞에서 명함 돌릴 때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맞습니다. 한 10명 돌리니까 좀 나아졌는데 네네. 수많은 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전관 목사님 비난하고 비판하고 언론에서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으로 취급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근데 그 어려움 속을 뚫고서 지금까지 오셔가지고 아,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광화문 애국 세력에 3만, 5만, 10만이 모이고 예? 소집을 명하면 바로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예. 아니 제가 이번에 맞습니다. 예. 또 다시 느꼈습니다. 또 다시요.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진짜 이게 현장에서 애국 운동을 해보시면 아는데 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유 어렵죠. 이 세력을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일반 사람이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예, 맞습니다. 개성도 강하고 말도 많고 뭐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잘 알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예? 어떻게든지 하나가 돼서 맞습니다. 끌고 예, 오셨다고 예. 하는군요. 정말. 그냥 하나님이 세운 네. 애국자고 예. 애국 지도자고 국민혁명 의장이고 선지자고 그런 걸 하지 않고서는요. 제가 볼 때는 벌써 그만두셨어요. 맞습니다. 진짜 이 시대의 못해요.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리더십으로 그럼요. 이 운동을 전개해 가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세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막 예, 대항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전 목사님도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내가 우리 뭐 광화문 애국 세력을 내가 뭐 내가 낳았냐 말이지. 맞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아 계셨겠지만 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갖다가 힘을 북돋워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중문교회 그 권사님 아, 그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예. 되는 정말 초자연적인 그러한 이 간증들이 정말 이 낙담할 수밖에 없고 힘이 떨어진 상태에 있는 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다. 저는 그래서 저 6%요. 너무나 감사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 기류를 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것 저는 같습니다. 예. 더 올라간다고 확신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특별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이제는 여론조사에서 이제 발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이런 거 계속 조사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추후에 또 어떤 데이터 통계치를 통해서 이 대놓고는 못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또 교수님 모시고 방송 네.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